네, 안녕하세요. 제주 청소년 올림픽 제5회 진행을 맡은 유튜버 운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법의학자라고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직군인데 오늘 여기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와서 법의학자 박사님 한번 만나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여기가 부검 견학실이라는 곳이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소한 공간인데 박사님이 이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예. 이곳은 그 사람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그랬을 때 그분이 왜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부검을 시행하는 곳, 그래서 부검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죽었는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타살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살 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네, 법의학 박사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직종인데 예. 박사님께서 법의학 박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법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법의 병리학이에요. 예, 그래서 의학의 한 분야인 병리학, 그 중에서도 이제 세부 전공이 이제 법의학 쪽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하는 일은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그게 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또는 사고사인지 혹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그래서 시신을 검사해서 사인을 밝히는 일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근데 항상 죽은 사람만을 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옵니다. 의료 사고 같으면은 진료 기록부 전체가 이제 의뢰 와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 시신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떤 뭐 손상을 해석한다든지, 그러니까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상처를 해석한다든지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간, 이 부검 견학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죽음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시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옆에 놓이게 되면 시신을 이제 다시 이쪽 부검 테이블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부검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안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사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심근경색증, 이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심근경색증도 있지만 그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아주 초기 때는 육안으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미경 검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현미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그러니까 심장 조직을 조금 이렇게 우표 크기만큼 채취를 해야 됩니다.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현미경으로 봐도 그 세포들의 세포 질이나 이런 거는 핑크 컬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옆에 염증 세포들도 확인하고. 네, 그럼 세포를 검사하는데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네, 박사님 여기 지금 현미경이 있는데 네. 이걸로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방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제작한 것을 현미경 위에 놓고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나타난 것들 네. 이게 전부 그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세포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예. 뭐 특이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지. 예. 여기를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예. 이런 곳은 이미 그 심장 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그 부위를 이렇게 결체 조직이라 그래서 이 섬유, 섬유 조직들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증이 예전부터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미경 작업을 통해서 예.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택 질문 답변 시간인데요. 장소를 이동해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예.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조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법의학을 전공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의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의대에 와서 졸업을 해야 되고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안에서 특히 이제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질병이 왜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병원 같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위 안에 어떤 그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과 의사가 보는 게 아니라 병리에서 봅니다. 그래서 병리과 의사가 보고 암이다 또는 뭐 위궤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이제 병리인데 의대를 졸업하고 병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법의학이라는 학문을 세부 전공으로 한 2년, 1, 2년 이렇게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법의학을 하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과정이 좀 길죠? 이 그 법의학자를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법의학자로서 가장 이렇게 보람을 느끼거나 그런 순간은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던 죽음인데 그거를 부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서 검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타살인 걸 밝혀낼 때 예,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스스로 이제 그 존재 가치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람이 있고 예, 그런 순간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죠. 이제 법의학을 하시면서 부검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는 조금 뭐 거부감이라든지 좀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지. 처음 부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가 됐고 훈련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과대학 시절에도 이제 많이 수련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신을 볼 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와 시체다, 죽은 사람이다 그럼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학자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봤을 때 머릿속이 어떠냐면은 죽은 지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시체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살피고 혹시 위장이 아닐까? 누가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시신을 이렇게 은폐해 놨거나 이동시키거나 자세를 바꿨거나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서울 새가 없어요. 예, 머릿속이 바쁘죠. 막 이거 이상하다. 자세하고 형태하고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훈련이 돼 있고요. 직업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신 데 기준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그 질문을 하신 분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청소년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도대체 뭘 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남들이 좋다는 걸 다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뭐를 못할까. 나는 죽어도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던데요. 아주 쉽게. 특히 누굴 속이거나 이건 아예 못해요. 굉장히 막 아예 이 얼굴에도 티가 나고 막 이미 속이려고 하거나 이러면 이제 막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 끝에.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속이지 않고 그냥 하면서 누가 이렇게 막 억지로 시키지도 않고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을 찾고 나서 이제 지금 한 거의 30년 가까이 흘렀죠. 예, 그런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갖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쉽다는 표현을 해요. 저는 뭐가 쉬우냐면은 나 자신만을 속이지 않으면 돼요. 예, 세상이 제일 쉬운 거죠. 내가 나만 안 속이면 된다는 거. 그러면 항상 또 당당할 수 있고, 예, 물론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은 속이지는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도 항상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해부를 해서 스스로 드러내 보면은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듯이 뭘 좋아하는 건가?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쫓게 되니까 나는 어떤 선은 이 마지노선이라서 나는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직업을 꿈꾸는 이제 청소년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도 아직 모르니까 나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미리 차단을 한다든지 선입견에 잘 모르면서 이렇게 뭐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 이걸 스스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뛰시고 하나만 하지 마시고 계속 게임만 하면 그쪽에는 수준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도 나머지를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면은 내가 뭔가를 차단하지 말고 다 듣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바빠야 되겠죠. 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우리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자기 자신을 또 한번 되돌아보고 해부를 해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그 고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딱 해결이 돼 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법의학 박사님 한번 만나 뵀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보시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조금 알고 그다음에 게임 같은데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온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아주 그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강현옥 박사님께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